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늘 섬액성 부정맥의 심전도 판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의뢰받았는데요. 이게 또 시간대 보니까 이제 제일 졸리실 시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용도 약간 또 이렇게 졸린 내용들이라 조금 그냥 쉬엄쉬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섬액성 부정맥 심전도를 30분 동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심전도의 기본부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이제 심장에서 발생되는 전개 기록이죠.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를 이제 잘 이해하고 잘 판독하려면 사실은 이 정상 컨덕션 시스템에 대해서 뭐 아나토미든 그렇고 피지올로지든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제 심전도나 EGM을 잘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심전도나 EGM은 다 사실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기본이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심장은 브레인 데스가 와도 움직이잖아요. 스스로 박동을 하고 컨덕션을 하는데 이제 가장 그 중추를 하는 역할이 사이너스 노드입니다. 사이너스 노드는 SVC와 RA 정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뭐 바크만스 번들이나 septopulmonal 번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에이트리움과 이제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에이트리움을 수축을 시키고 그것이 이제 AV 노드로 전달이 돼서 히스 번들을 지나고 이것들이 이제 번들 벤치랑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벤트리클을 이제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AV 노드를 지나서 히스 번들을 가고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라이트 벤트리클 이제 나뉘어져 있으니까 레프트 번들, 라이트 번들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LV는 뭐 좀 뭐 공간도 크고 더 이제 머슬들도 뭐 두꺼워서 그런지 다시 엔테리어 파시클과 포스테리어 파시클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혈관으로 치자면 약간 모세혈관 같이 심근에 이제 하나하나 공급이 되는 것이 펄킨즈 파이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빨리 일을 해가지고 동시에 이제 컨덕션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심전도에서는 거의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으로 보이고 이것들 이 정상 컨덕션 시스템을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심전도에서 이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적절한 속도로 뛰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전도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정상 컨덕션 시스템의 경로가 아닌 심장이 이제 메케니컬하게 무브먼트를 이제 심전도에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 웨이브는 심방의 수축이 할 때 이제 나타나는 웨이브이고 QRS는 심실의 수축,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T 웨이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너스 노드나 AV 노드, 히스 번들, 번들 벤치, 펄킨제는 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수축을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써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이 좀 길어야 그 많은 에너지를 또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리프렉터리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QRS 웨이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PR, QRS, QT 적절한 이제 듀레이션이나 인터벌을 갖는지 볼티지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싱글 리드 ECG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심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12 리드 심전도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2개 리드를 봄으로써 이거를 3D로 합쳐서 우리가 엑시스, 심장의 전기 흐름의 방향을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리드는 이제 가로, 뭐 위아래, 가로, 세로를 의미를 한다면 프리코디알 리드는 걔를 이제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이 앞뒤를 반영을 함으로써 이제 3D의 개념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2리드 심전도를 측정을 하는데 12리드 심전도에 우리가 이게 심전도 모양만 보지만 사실은 되게 간과하고 안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이렇게 뭐 네모칸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볼티지, 디폴트 볼티지 스케일이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1mV, 5mm, 1mV, 10mm가 사실은 디폴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너무 작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실제로 우리가 심장의 볼티지를 좀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림리드 10mm 볼티지, 그다음에 체스트 요렇게 이제 요 박스가 요 숫자로도 이제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도 25mm/s가 사실 디폴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한 칸이 0.04초라고 사실 심전도 처음 배울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찍으면 우리가 열두리드를 한 10초 정도 이렇게 찍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가끔 이제 AED나 이렇게 AED 스트립을 뽑아오거나 아니면은 로컬에서 심전도 아마 심전도 세팅이 이니셜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찍어가지고 보내서 막 타키카디아다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뭐 스피드가 뭐 12.5로 이제 좀 짧게 잘못 설정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 이제 판독이 이제 좀 나오고 뉴메리컬 밸류들이 이제 자동으로 측정된 뉴메리컬 밸류들이 표기되게 되고 엑시스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은 이제 이런 전깃줄 이상, 사실 뭐 또 전깃줄 이상이라 그러면 환자들 다 전기가 뭔가요? 뭐 심장에 전기가 있나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뭐 전깃줄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냥 컨덕션 시스템이 이제 잘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긴 상태를 다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불규칙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맥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서맥은 이제 신호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전달이 잘 안 돼서 병적으로 맥박이 느려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올드에이지에서 퇴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컨제니탈하게 나타나는 경우 있고, 혹은 다른 요인들 뭐 약제나 혹은 뭐 전해질 이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있다면 보통은 순간적인 뭐 프리싱코피 양상의 어지러움이나 제너럴 위크니스, 그다음에 익설셔널 디스프니아, 뭐 싱코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시즌 라이크 무브먼트를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카디악 어레스트나, 근데 사실 서맥으로 어레스트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치료는 이제 심박동기 뭐 필요하다면 박동기 삽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타키카디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아리드미아는 이 컨덕션 시스템을 기준으로 아나토미컬 에어리아, 어디에서 발생한 문제인지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SA 노드랑 AV 노드가 맥박을 느리게 하는 가장 유일한 두 가지 요인입니다. 번들 브랜치는 한쪽이 블럭이 생겨도 한쪽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도를 해요. 그래서 번들 브랜치 블럭이 생겨도 서맥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 AV 노드에서 뭐 에이트리움은 SA 노드는 일을 했는데 벤트리클로 전달을 못한다면 QRS가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서맥이 생길 수 있고, SA 노드 중추 자체가 일을 느리게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QRS 레이트 자체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자꾸 QRS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빈맥이든 서맥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분류는 벤트리클의 하트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에이트리움이 100회로 뛰고 있지만 QRS가 뭐 30회다. 그러면 사실 정의상 서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컨덕션 시스템을 앞서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SA 노드 디스펑션은 이제 뭐 신호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신호 자체를 중추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심장 전체가 다 느리게 뛰거나 잘 안 뛰는 거고, 그렇다 보니 에이트리움 자체가 수축이 안 돼서 PAV조차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SA 노드 디스펑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AV 노드 디스펑션은 사이너스 노드는 일을 잘하고 있어서 PAV는 뭐 적절한 속도 혹은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QRS로 전도가 안 되는 상태를 AV 노드 디스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이 안 되거나 컨덕션이 안 되거나 이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심전도는 사실 이게 이제 PQRS를 잘 봐야 이제 리듬 판독이 쉬운데 느리니까 겹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서요. 오히려 서맥은 판독이 뭐 아주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트레이트가 느려요. 29회밖에 안 되고요. 29회 30회 정도밖에 안 되고, 보시면 앞에 선행하는 PAV가 있긴 있는데
얘랑 모양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선행하는 PAV가 여기 보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뭔가 사이너스 노드가 아닌 뭔가 어디인가 에이트리움 어디인가 근처에서 열심히 이제 심장을 뛰게 하려고 이제 백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 백업도 일을 잘 못하면 이렇게 쭉 퍼즈로 나타나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요게 이제 에이트리움의 문제, 에이트리움 그 PAV조차 이제 잘 나오지 않는 더 상위의 이니시에이션이 안 되는 식사이너스 신드롬에 이제 포함되는 심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키브라디 신드롬도 일종의 식사이너스 신드롬인데요. 타키브라디 신드롬을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있다가 무슨 일로 막 레이트가 또 느려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흔하진 않지만 그런 걸 막 타키브라디라고 해서 이제 막 협진을 주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타키브라디라는 거는 요 앞에 에이트리움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트리얼 타키아리드미아가 있다가 이제 뭐 AVB든 뭐 ATR 플러터든 뭐 ATR 타키카디아든 어쨌든 에이트리움이 엄청 빨리 뛰고 있는데 에이트리움이 이제 사이너스 노드가 아닌 다른 데에서 막 빨리 뛰고 있으니까 사이너스 노드는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ATR 타키아리드미아가 딱 터미네이션이 돼서 사이너스 노드가 바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기능이 조금 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쉬는 시간, 정신 차리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터미네이션 되고 포즈가 쭉 있다가 사이너스 비트가 한 비트 딱 나오면 그걸 타키브라디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사이너스 노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PAV 없이 정전 이스케이프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정의상은 에이트리얼 아리드미아가 터미네이션 되고 나온 이스케이프 리듬이니까 정의상은 타키브라디 신드롬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앞에 하트레이트 43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의하는 타키카디아에 정의하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이트리움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AV 노드 디스펑션은 뭐 에이트리움, 그러니까 PAV는 심전도에서 잘 보이는데 그다음 QRS에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first degree, second degree, third degree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second degree는 다시 모비스 타입 1, 2 그리고 뭐 high degree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rst degree는 그냥 시간이 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슬로우 컨덕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치만 다 컨덕션을 하고 있는 상태가 first degree고 second degree부터는 이제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PAV의 개수보다 QRS의 개수가 더 적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third degree는 거기 길이 완전히 끊겨서 PAV와 QRS가 완전히 따로 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사실 서맥에서는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는 상황이고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서맥이면 컴플리트 AV 블럭이고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는데 타키카디하면 V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PR 인터벌과 QRS의 관계가 이제 여기는 1:1으로 다 컨덕션이 되고 있는 하지만 정상 PR보다 좀 늘어나서 조금 느리게 가는 정의상으로는 심전도에서 200mS 이상 PR 인터벌이 늘어난 걸 first degree AV 블럭이라고 합니다. second degree AV 블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빠지는 상황인데 PAV가 QRS를 만들었는데 좀 길어졌고 더 길어지다가 PAV는 있지만 QRS가 없는, 그러니까 나 빠질 거야 하고 길어지고 경고하다가 빠지는 애가 모비스 타입 1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 이름을 따서 웬케바 블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 타입 2는 PR이 일정하다가 이제 PAV가 나왔는데 QRS가 없는 이런 상황이 모비스 타입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컨드 디그리 AV 블럭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요렇게 PAV가 TAV에 이제 걸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PAV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이너스 퍼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앞에 TAV와 항상 잘 비교를 해서 뭔가 넛이나 숨어 있는 게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 모비스 타입 2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PP 간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PP 간격이 지금은 다 일정하게 나왔죠. 그래서 잘 PAV는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데 QRS가 빠진 거라 AV 노드 디스펑션이 맞는데 이 PAV가 요거처럼 요 TAV의 끝에 걸려 있거나 TAV 너치에 걸려 있다. 그러면 뭐죠? 이게 정의상 PP 인터벌이 나와야 되는 것보다 먼저 나왔고 에이트리움이 뛰었으니까 ATR 프리머처 컴플렉스
번들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빨리 나오면 AV 노드나 히스 번들이 아직 휴지기에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QRS로 전도를 못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리프랙터리 피어리어드에 의해서 생긴 넌 컨덕션이지 AV 블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TAV에 숨어 있는 PAV를 잘 보셔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는 PP 간격을 항상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심전도는 PQRS가 있고 P가 있고 QRS가 없고, 요런 게 사실은 PAV 두 개당 QRS 이제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2대1 AV 블럭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요 한 비트만 봐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PR 인터벌이 짧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PAV가 EQRS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면 각각의 PR 간격을 보시면 되는데, PR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PAV가 EQRS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컴플리트 AV 블럭,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이 따로 띄고 있는 컴플리트 AV 블럭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싱코피가 있는데 이런 심전도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보시면 느려요. 일단 섬액이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린지 빠른지는 일단은 뭐 아무리 초보자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느린데 베이스라인을 보시면 뭐예요? 이 FAV를 보이는 irregular, atrial fibrillation의 심전도죠. 근데 느린다고 치더라도 너무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AFib이 irregular해지는 건 에이트리움도 irregular하게 뛰고 있고, 그게 벤트리클로 전달되는 것도 irregular해서 그런 건데, 그 이유는 에이트리움은 한 뭐 예를 들어 3,000번 정도 거의 뛰는 게 아니고 떨고 있는 거죠. 그 3,000회로 이제 뛰고 있는데 그거를 3,000번 심박수를 3,000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AV 노드가 휴지기가 필요하고, 그 휴지기가 회복되면 그때 넘어오는 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QRS가 irregular해지는 건데, AFib인 상황에서 QRS가 내로우하다? 이 얘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애가 아니구나. 컨덕션 돼서 내려오는 애가 아니구나. 이게 뭔가 심장이 살기 위해서 거기가 끊어졌는데 이스케이프 리듬을 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AFib인데 이렇게 레귤러해지는 심전도는 컴플리트 AV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동기를 이제 뭐 교정 사항이 없고 이런 치료는 박동기를 해야 되는데, 박동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싱글 체인버, 그러니까 전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싱글 체인버, 전선이 두 가닥 들어가 있는 듀얼 체인버, 그리고 전선이 세 가닥 들어 있는 바이벤트리클러 페이싱, 우리가 CRT라고 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링 일렉트로드에서 센싱만 할 수 있는, 에이트리움엔 센싱만 되고 벤트리클만 페이싱할 수 있는 VDD 디바이스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전선이 한가인 건 똑같지만 에이트리움에선 센싱까지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닥 들어있는 건 똑같은데 요게 뭔가 하얀 것들이 더 보이죠. 이걸 코일이라고 하고요. ICD 샥을 할 수 있는 ICD 코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전선이 세 가닥 들어간 CRT, 바이벤트리클러 페이싱인데, 여기도 똑같은 CRT이지만 얘는 코일이 없는 CRT 페이싱만 가능한 CRT-P가 되겠고, 얘는 코일까지 들어가 있는 CRT-D의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일반적으로 넣으면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심전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리드에 문제가 있겠구나, 혹은 이 환자의 언더라잉 디지즈가 뭐 식사이너스였나 AV 블럭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페이싱이 들어가면 보통은 이렇게 페이싱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샤프한 블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에이트리움이 페이싱 되고 있구나. QRS 앞에는 페이싱 블립이 없고 날씬한 노멀 엑시스에 자기 QRS를 보이니까 이 환자는 A 페이싱만 필요한 상황인가 보다. A 페이싱, 이 심전도의 판독은 그래서 A 페이싱 V 센싱이라고 판독을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V 앞에 이런 QRS가 있고 엑시스도 이제 뭔가 RV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그런 엑시스여서 A 센싱 V 페이싱의 심전도가 되겠고요. 요거는 둘 다 블립이 있기 때문에 A 페이싱, V 페이싱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A는 센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센싱, V 페이싱의 리듬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A는 페이싱이 다 들어가고 있고 QRS 앞에도 이제 블립이 다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날씬한 QRS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V 페이싱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이는 심전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RV APEX에 넣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자기 리듬과 페이싱 블립이 뭐 퓨전되었거나 혹은 페이싱 블립은 나왔지만 그냥 그 타이밍에 자기 QRS가 나와서 슈도 퓨전이 있었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쓸데없는 페이싱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AV 딜레이를 좀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우리가 세팅을 할 때 기본적인 타이밍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뭔가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게 로어 레이트. 내가 60회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 심장이 60회 밑으로 뛰면 박동기가 일을 해라. 이게 이제 로어 레이트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V 페이싱이 들어가고 V 페이싱이 들어가고. 근데 내가 그 60회가 되기 전에 내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 리듬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타이머를 여기서부터 다시 리셋해서 여기서부터 60회에 안 나오면 페이싱을 들어가게 하는 게 로어 레이트의 개념입니다. V 빵빵 모드는 우리가 수술을 뭐 보내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을 할 때 이제 그 잠시 이런 에이싱크로너스 모드로 그러니까 센싱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60회로 페이싱을 줘라. 이런 개념이 VO 모드가 되겠고요. AV 인터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V-페이싱이 들어가는 걸 좀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륨이 뭐 내가 일을 했건 페이싱을 해서 일을 했건 P 웨이브가 나왔는데 QRS가 나올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라 라는 개념이 AV 인터벌이고요. P 웨이브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150ms를 기다렸는데 내 QRS가 나오지 않으면 페이싱을 줘라가 이제 Sensed AV 딜레이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Paced AV 딜레이는 A 페이싱이 나왔는데 그리고 PAV가 나왔는데 그만큼 또 뭐 만약에 150이었다면 150으로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페이싱을 줘라 라는 게 이제 Paced AV 딜레이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은 Sensed AV 딜레이랑 Paced AV 딜레이를 한 30ms 정도 차이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페이싱을 주고 또 에이트룸에 전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센싱하는 시간하고 페이싱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심전도 그 정상 컨덕션 시스템은 심전도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PAV가 나타나기 전에 SA 노드는 사실 요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Sensed AV 딜레이와 Paced AV 딜레이를 약간 그 정도 차이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은 DDD 모드를 제일 많이 쓰니까 DDD의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뭐 A 페이싱, B 페이싱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A 페이싱하고 내가 AV 딜레이를 여기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그 앞에 내 QRS가 나왔으면 A 페이싱, V 센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센싱하고 내가 기다렸는데 내 타이머보다 QRS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V 페이싱이 들어가서 A 센싱, V 페이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도 로어 레이트보다 더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V도 AV 딜레이보다 더 잘 나오고 있으면 A 센싱, V 센싱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에서는 페이싱을 할 수 있고 센싱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렉트로드가 들어가 있고 A트륨에는 센싱만 할 수 있는 링 일렉트로드가 들어가 있는 VDD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롱제비티 별로 문제가 없고요. 페이싱 RV 스레숄드도 좋고 센싱 스레숄드가 약간 낮은 감이 있지만 임피던스는 괜찮고 로어 레이트가 60회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뭐 아마 시간상을 볼 때는 새벽에 주무실 때인 것 같고 이렇게 A 센싱, V 페이싱이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다가 보시면 A, V, A, V, A, V 이렇게 여기선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A, V, A, V, A, V 이렇게 있다가 A가 없이 그냥 V가 페이싱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또 A트륨이 또 따로 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뭔가 페이스메이커에 문제가 생겼나? 그럼 뭘 조절해야 할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로어 레이트 60회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심박수를 보시면 56회.
이게 60회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은 에이트리움을 센싱해서 V페이싱을 주는 애니까. 근데 에이트리움이 60회 밑으로 뛰게 되면 그냥 V페이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V 싱크로니를 잘 맞춰주고 싶으면 로어 레이트를 좀 낮춰주면 되겠죠. 로어 레이트를 한 50회 정도로 낮춰주면 내 A의 레이트가 50회 이상으로는 나오니까 전부 다 AV 싱크로니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섬액이 이제 너무 큰 문제고 뭐 절대로 60회 밑으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AV 디싱크로니 만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가게 둬야 될 수도 있지만 싱크를 맞추고 싶다면 로어 레이트를 이제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넣고 병동에서 또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펠로 선생님들한테 템포러리 넣을 때 센시티비티 꼭 측정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게 뭐 한 60배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페이싱이 이제 잘 들어가고 있고 캡처도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자기 뭐 PVC인지 뭐 QRS인지가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으면 아까 그 타이머상 여기에서 타이머 리셋이 돼서 요 60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이 페이싱 블립은 얘를 무시하고 그냥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얘기는 얘를 센싱 못했다는 얘기고 센싱 페일리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재수없게 TAV에 이제 얹혀 들어가면서 RONT로 이제 이에트로제닉 BF를 만든 거죠. 그리고 물론 심지어 VF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페이싱 블립이 이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싱이 특히나 이제 템포럴이나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심전도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페이싱이 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심전도인데, 뭔가를 했어요. 카디오 버전을 했어요. 카디오 버전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50줄로 이제 쳤는데, 이제 일단은 페이싱 블립이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아무것도 QRS든 PAV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캡처 페일리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DDD로 바뀌어가지고 AV가 다 페이싱이 들어가는데 둘 다 캡처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 자기 이스케이프이 나왔는데 타이머 리셋이 안 됐어요. 얘가 센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 센싱 페일리어가 둘 다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보시면 이 디바이스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에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패치를 이렇게 붙여버린 거죠. 카디오 버전 패치를. 그래서 정확히 그 디바이스 액시스에 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메이커 이제 뻑이 난 건데, 그래서 보시면 가이드에서 디피 패드를 제너레이터에 15cm 떨어져서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15cm가 떨어져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AP로 패치를 붙여서 카디오 버전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심전도, 섬액 심전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일단 느려요. 느린 건 맞는데 PAV가 있고 QRS가 있고, PAV와 QRS가 둘 다 조금밖에 안 나오는 생성을 못하는 식사이너스 신드롬이에요. 근데 보시면 PAV 액시스가 정상이 아니죠. 2, 3가 포지티브여야 되는데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사이너스 노드가 아예 셧다운이고 에이트리움 어딘가 액톡비 이스케이프를 내고 있는 그런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요건 아예 이제 PAV가 없고 심장이 살려고 정션 부위에서 이스케이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PAV가 보이지만 개수가 거의 안 보이고 이런 정션 이스케이프가 나타나고 있는 심전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PAV가 2개, PP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QRS는 하나씩밖에 없고 PR 인터벌이 일정하기 때문에 PAV 2개당 QRS 하나의 2대1 AV 블럭입니다. 근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완전히 컴플리트 AV 블럭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컴플리트 AV 블럭이 사실 외래 베이스로 그냥 걸어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고 응급실에 실신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얼러트하게 빨리 템포럴 넣고 빨리 이머전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은 환자가 이제 신콥이나 시저를 해서 온 컴플리트 AV 블럭은 빨리 토사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빨리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케이프이 나오는데
RBBB도 보이고 LBBB도 보이고 이런 애들은 정말 이제 살기 위해서 심장이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하이디그리로 쭉 빠지면서 어레스트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빨리 템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냥 뭐 증상이 없고 춤도 안 차고 그런 AV 블럭은 사실 일렉티브하게 페이스메이커를 그냥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심전도는 사실 보시면 뭐 맥박이 이레귤러해 보이기도 하고 서맥 같기도 하고 뭐 그러고 하나씩 이제 빠지는데 이게 이제 병동 텔레모니터 제가 싱글로 잘라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멀티리드를 보시면 사실 여기 PAV가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R이 길어지다가 여기 근데 PAV가 없죠. 그래서 TAV를 잘 찾아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요 TAV의 끝에 걸리는 애도 없고 PP 간격에 맞춰서 가도 거기에도 없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뭔가 뒤집어진 PAV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전도는 AB 블럭도 있어요. 사실 PR 인터벌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이 있는 환자인데 공교롭게 마지막 PAV가 이제 넌 APC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넌 컨덕티드 APC와 AB 블럭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심전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리드 사실 요즘에 패치 모니터링을 또 많이 하니까 싱글리드는 사실 이게 PAV가 잘 안 보이면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것만 딱 보면 이걸 AFib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멀티리드의 주요성이 조금 또 생각돼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죠. 근데 조금 있다가 찍은 심전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지? 갑자기 레이트가 빨랐다가 갑자기 느려졌네. 갑자기 소맥이 생겼나? 뭐지? 식사이너스가 있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전도를 잘 보시면 여기 뭐 이상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TAV에 앞선 TAV는 깨끗해요. 같은 환자 심전도인데 이렇게 뭔가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사실 이 PP 간격의 절반 여기니까 여기에 PAV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죠. 그래서 정의상 프리머처 컴플렉스고 PAV가 있으니까 에이트룸에서 나온 APC인데 너무 빨리 나와서 컨덕션이 안 된 넌 컨덕티드 APC인데 공교롭게 바이제미니로 나오면서 서맥이라고 또 이런 경우 이제 협진이 많이 옵니다. 근데 환자 증상이 없어요. 혹은 뭐 간혹 있다면 팔피테이션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서맥이라고 오인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같은 상황인데 얘는 넌 컨덕션이고 얘는 컨덕션이 됐는데 와이드 QRS죠. 그래서 이것도 다 PVC라고 오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선행하는 PAV가 있기 때문에 와이드 QRS라고 하더라도 에버런트 컨덕션을 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PC들이 뭐 이런 사이너스 리듬에서 이제 요 TAV에 없는 요런 뒤집어져서 보이는 애도 있고 이렇게 그냥 QRS까지 된 APC도 있을 수 있지만 PAV만 있고 컨덕션이 안 된 넌 컨덕티드 APC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PAV가 나왔지만 이렇게 QRS로 전도가 된 APC 에버런시 이런 심전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